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 때문에 요즘 살만 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개딸들이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겠지만 제 주변에는 개딸들이 없으니까 그쪽 동네는 제가 알 바 아니죠. 그런데 더 기다려지는 것은 25일,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D-8일입니다.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선고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최근 추세는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징역형이 40%나 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75에서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극소수입니다. 그나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위정을 했다든가, 또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위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처럼 충분히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거나 또 아니면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을 때 그때 정도가 이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온통 가중처벌 요인뿐이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나 무고 이런 범죄들은 모두 위정과 동종 범죄로 취급되는 거짓말 범죄인데 이재명은 이미 무고죄로 벌금 전과가 있고 또 며칠 전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재범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법정 구속 각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그 부분이 구속 여부를 가를 유일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들 아시는 상황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재명 1급 체제라는 두 개의 균열을 넘어서 구멍이 뚫렸고 그래서 그 구멍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재명의 위세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재명의 온갖 범죄, 다른 범죄 혐의들도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같은 권력자를 건드려서 뭐가 좋을 게 있겠어, 이런 생각에 덮어두었던 일들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주변에 지금 무수히 죽어나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도 이제는 공론화시킬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겠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작에 이렇게 공세적인 태세를 갖췄어야 했을 일입니다. 특정인의 주변에서 바로 그 사람이 관련된 사건과 그 사람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수히 운명을 달리했다면 아무리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사고였다면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게 정상이죠. 국민의힘 강성규 의원이 어제 여당 의원들이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정과 육범이 유력시되는 이재명의 정치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 가운데 이재명 주변의 극단적 선택 및 의문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자, 이런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금 정과 4범이고 조만간에 정과 6범이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면서 특히 중범죄자 이재명 관련 사건과 연관된 인사들의 자살과 의문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이재명 즉각 사퇴 촉구위원회와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재명의 정치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은 정과 4범이기는 하지만 이미 범죄가 완료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정교사 혐의는 지금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중형이 선고됐거나 또 중형이 선고될 예정인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강성규 의원이 맥을 제대로 짚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주변에서 무수히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맨 먼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고 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그 시점, 그 언저리입니다. 고 유한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사장 대행 등을 지내면서 위해 신도시 대장동 개발에도 참가했습니다. 고 유한기 씨 자살 이후 약 2주 후에 또다시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는 그야말로 대장동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했는가 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에 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왜 공모지침서에서 제외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고 김문기 씨의 부인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쯤에 김문기 씨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가족까지 다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일이 지금도 한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에 따르면 고 김문기 씨가 협박받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에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숙박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인들은 이병철 씨가 지병이 없었고 또 평소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내가 죽으면 자살을 당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살해된 것으로 알고 좀 수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였던 셈이죠. 그리고 배소연 씨의 동거남, 배소연 씨는 뭐 다들 아시죠? 이재명이 2000년께 변호사할 때 격리로 함께 일하면서 지금까지 최측근이죠. 그리고 또 김혜경의 수행비서 역할을 쭉 도맡아 왔습니다. 그런 배소연의 동거남이었던 김모 씨도 배소연과 함께 지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모 씨는 김혜경의 수행팀에서 운전기사로도 일했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씨의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그런 일에도 가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뭐 아직은 뭐 특별하게 드러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영수 씨가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죠. 고 전영수 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네이버 측 요구를 받아서 성남시와 조율하는 역할을 했고, 또 성남FC 사건에서 이재명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왔고 불법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한 증인으로도 거론됐습니다. 전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됐다는 점을 주변에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김만배와 동거래를 했던 전 한국일보 간부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FC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해 12월 경기도 유관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일했던 A씨 역시 지난달 강원도 고성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남FC 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실무 총책임자격인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갔다면 신분이 완전히 급상승했던 것이죠. 그만큼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초해경은 투망을 던지다가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사건과 얽힌 사람 7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의문사 비슷하게 이렇게 숨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동규 씨도 대장동 수사 초반 2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유동규 씨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압박하는 듯한 느낌에 결행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난 이후 집에 있으니까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이 마치 확인 전화라도 하듯이 전화가 걸려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 역시 흉기로 배를 자해했죠.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만배는 나중에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고 변호사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검찰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면 이재명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강승규 의원은 무려 6명의 사망이 이재명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신성한 정치를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재명이 갈 곳은 더 이상 의사당이 아닌 감옥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주변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불상사는 국민의힘에서 진작에 공론화를 시켰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싸울 줄은 모르는 것이죠. 만약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가운데 그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넘어서 국정조사, 특별검사, 온갖 난도질을 다 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잘 나가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죠. 꽤나 있는데 이들에게 진상조사를 맡겨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시키면 충분히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추가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재명이 정치판에서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는 커다란 멍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재명의 적폐들을 차곡차곡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사실 차기 대권을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꿈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재명이 기대를 걸었던 이화영과 김만배, 김용 이런 사람들도 아마 이재명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입담으로 온 이 사람들이 조만간 각자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